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골프를 치다 제 인연을 만났네요. 회사 회식이 끝난 후 형님들의 강요로 스크린 골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저는 안 간다고 할 줄도 모른다고 했지만 귀엽고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채도 잡을 줄 몰랐고 아이언이 뭔지 드라이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간 형님들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내기를 해야 된다. 내기를 해야 실력이 는다. 자기는 저처럼 채도 못 잡을 때부터 내기를 해서 실력이 늘었다나 뭐라나. 암튼 형님들이 분위기를 몰아가 할 수 없이 그냥 대답 없이 치기 시작했죠. 형님들이 몇 번 채를 들어서 해라, 뭐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는 얘기를 들으며 첫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알려줘도 잘 못 쳤죠. 쳤다 하면 더블파, 양파라고도 하죠. 저희는 양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게임이 끝나갈 쯤 장난이겠지, 한두 명이 치는 것도 아니고 꼴찌가 다 게임들을 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봐주거나 그러겠지 생각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니 저는 당연히 무조건 꼴찌였고 형들은 계산은 우리 먼저 나가 있을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내기를 했고 자기들끼리 나갔는데 계산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산을 하고 마음속으로 화가 치미는 걸 참았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열받았지만 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짜증만 계속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잔듯 안 잔듯 뜬 눈으로 나를 새고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병식이 어제 일로 뭐 삐지거나 짜증나는 거 없지? 예, 없어요. 저는 짜증이 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하루가 잘 지나가고 어제의 치욕을 되갚아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골프샵에 가게 되었습니다. 채라도 있어야 연습도 하고 실력도 늘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무작정 골프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네,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나 찾으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물어보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물어봐야 살 수 있으니 점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제가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데 어떤 채를 사면 될까요? 처음이시면 이거로 하시면 좋아요. 장갑 없으시면 장갑도 이걸로 사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연습하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실력 좀 늘으시면 그때 실력에 맞는 장비로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중고채를 샀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 레슨이고 뭐고 유튜브를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똑딱이를 수없이 쳤고 있는 영상들은 계속해서 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렇게 실력을 키웠고 혼자서 독학으로 계속 하다 보니 늘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하루는 형님 몇 명이 스크린이나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 잘 못 치는데 또 가서 이러라고요? 야, 이번에는 핸디 줄 테니까 걱정 말어. 저번 건 형들이 장난으로 친 거야. 미안해. 알겠어요.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엔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다 생각하고 게임을 시작했고 처음은 예전처럼 공도 못 맞추는 척 해주고 조금씩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 오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잘해? 저번에 한 번 쳐봐서 그런가 봐요. 두 번째니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냐?
아, 핸디 괜히 줬네. 이러다가 지겠는데? 설마요. 형님들이 이기겠죠. 오, 좀 쫄리네. 형님, 저 놀리려고 하는 소린 거 다 알아요. 저는 그렇게 18호를 다 끝냈고 게임비는 형님들이 냈어요. 통쾌하게 복수했습니다. 형님들도 잘 못 치지만 경험들은 있던 터라 다음에는 다른 데 가자 그랬습니다. 야, 다음은 네 머리 올리러 가자. 머리 올리는 게 뭐예요? 머리에 뭘 올려요? 아니, 너 진짜 골프 치러 필드 나가자고, 잔디 밟으러. 아, 제가요? 실력도 안 되는데 그래도 될까요? 형들은 다음 달에 날 잡을 테니 가자고 했고 나름 머리 올리러 가는 거라 연습도 많이 하고 필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형들하고 한 팀 만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2명은 일이 있어 못 간다고 둘이 갔다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팀이랑 조인을 했고 드디어 머리 올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되는 가슴이 움켜쥐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조인 잘못되면 이상한 사람들이랑 쳐야 한다고 했는데 같이 치는 사람들은 부부였습니다. 한 40대 조금 넘어 보이는 여자분과 50 가까이 된 아저씨가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제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해서 양해 부탁드린다고요. 첫 톨티샷을 빵 쳤습니다. 역시나 처음인지라 슬라이스가 나더군요. 40대 아주머니께서 괜찮으니까 천천히 호흡하고 한 번 더 쳐보라고 처음은 다 그런 거라고 하면서 호호호 웃더라고요. 부담은 됐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한번 빵 쳤습니다. 웬걸? 정말 잘 맞아서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다들 놀라서 이야 정말 처음 치는 거 맞는 거야? 정말 잘 치는데? 라고 칭찬해줬습니다. 저는 같이 간 형님 그리고 부부의 조언을 들으며 긴장감과 호흡을 가다듬으며 한타 한타 신중하게 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챙겨온 과일이랑 음료 차를 시시때때로 주었습니다. 커피를 타오신 아주머니가 한 잔 마시라며 주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들을 게 없는데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자꾸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싸워서 나눠 먹어요. 끝나고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제가 대접을... 아니에요. 저희는 끝나고 일정 있어서 바로 가야 해요. 아, 아쉽네요. 그럼 이따가 그늘집에서 술이나 한잔 사요. 그늘집이 뭐예요? 아, 그거 9월 끝나고 잠시 쉬는 곳이야. 거기서 순대며 이것저것 팔아. 거기서 같이 한잔하자. 우리가 너무 잘 얻어먹었잖아. 아, 그래도 될까요? 고마워요. 아, 아니에요. 오늘 너무 감사해서 팀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보홀이 끝나고 그늘집에서 막걸리와 순대를 시켜서 짠짠했습니다. 생각보다 밖에서 걷는 것도 많고 햇볕을 쐬서 그런지 힘이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도 잘 들어가고 안주도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맛나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어디 사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간단한 얘기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친해졌고 알고 보니 두 분은 돌싱이었고 연인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자주 온다고 다음에 연락해서 같이 치자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아줌마는 이제 그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동안이었고 이쁘고 관리가 잘 되어서 그런지 몸매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줌마라 하기가 참 뭐할 정도였죠. 저희는 그렇게 18홀이 끝날 때까지 재미나게 얘기도 하고 조언도 주고받고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장 같이 찍자고 했고 멋진 사진을 한 장 박으며 첫 라운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나가는 필드라 재밌고 힐링도 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나가면서 스코어 카드에 찍은 사진을 인쇄해서 기념했고 우리는 아쉬움을 대화방으로 이어가 다음 만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다음 주에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술을 잘하는 터라 매일매일 먹는 주당이에요. 다들 다음 주에 먹기로 약속했고 한잔하기로 한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랑 형님이 먼저 가서 술집에서 그녀와 아저씨를 기다렸고 약속 시간이 되자 그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혼자 오셨어요? 남자친구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게라도 온다고 했어요. 일단은 약속이니 저라도 먼저 가 있으라고 해서 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저희 먼저 한잔 하고 있죠 뭐. 그래요. 편하게 먹고 있죠 뭐. 근데 아마 바빠서 못 올지도 몰라요. 못 오면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 만났으니 한잔 하시죠. 다들 술을 잘해서 금방 3병을 배웠습니다. 형님과 저는 이것저것 계속해서 물어봤고 남자친구분이랑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됐는지 등등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고 전 남편이랑 헤어진 지는 2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얘기들도 술이 들어가니 계속해서 해주더군요. 전 남편은 아기를 원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돼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다고요. 인공수정이며 시험관이며 계속해서 했는데 몸만 상하고 아이는 갖지 못하고 그러다 서로 소원해져서 헤어지게 되었다고요. 마음으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분과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좋지 않으세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이 남자 사업하는 양반이라 자기중심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집 앞이 모르고 그만 정리할까 해요. 아, 그러시구나.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해서 먼저 갔습니다. 둘이 있던 터라 갑자기 분위기는 침묵과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먼저 말을 꺼내고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지 어려서 편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편하게 잘 리드해줬습니다. 술 잘 드시네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한 3병? 아,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이야, 3병이나. 왜 안 오셨어요? 이따가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남자친구랑 헤어졌고요. 이제 전 남자친구요. 헤어진 마당에 너랑 뭘 같이 나가냐, 너 혼자 나가라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몰랐어요. 늦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괜히 헤어졌다고 얘기하면 불편해할까봐. 내가 나이도 많은데 말 편하게 할게. 서로 편하게 하자. 네, 그럼 누나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말도 놓고 누나 동생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저도 술을 3-4병 정도 먹는데 어느 정도 먹다 보니 해롱해롱하게 되더군요. 근데 이 누님은 취하는 건지 취한 건데 내가 모르는 건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가 번쩍하더니 눈을 뜨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집이더라고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옆을 보니 그녀가 같이 있었어요. 어렴풋이 어제 기억을 떠올리려 하는데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둘이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잘 맞아서 사귀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사귀고 난 후 남들처럼 커플티도 입고 기념일 다 챙기고 여기저기 다 놀러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더 만났고 더 이상 그녀와 이렇게 만나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집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집에서 먼저 함께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둘이 제대로 살 집을 얻었고 누나가 해주는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함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에 집중하고 그 누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지금 그녀에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사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하네요. 제가 하는 모임 중에 부부들끼리도 자주 만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 모임이 있습니다. 매번 여행 계획을 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고는 합니다. 이번에도 여행을 가기 위해 얘기를 하던 중 요즘 몸도 찌뿌둥한데 온천이나 가자고 얘기가 나와서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5 부부가 함께 가기로 했어요. 콘도를 예약을 했는데 방이 2개 있는 곳으로 객실 3개를 예약했습니다. 2 부부가 한 객실을 같이 쓰기로 했고 한 부부가 객실 1개를 쓰기로 했어요. 같이 여행을 가는 사람 중에 술만 먹으면 진상을 부리는 박씨가 있어서 이번 여행 가면 또 술을 왕창 마실 걸 알기에 괜히 같은 객실을 쓰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 그 부부는 따로 객실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온천이라며 여행 전날부터 얼마나 좋아하던지 짐을 챙기기 바빴어요. 같이 모임을 하는 정씨가 버스를 운전해서 정씨 버스를 타고 항상 여행을 갑니다. 항상 여행 가는 내내 우리는 버스에서 신나게 놀고 술을 마시는데 정씨는 술도 못해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여행이 끝나고 집에 갈 때 조금씩 돈을 더 챙겨주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출발하자마자 박씨의 주도하에 술판이 벌어졌어요. 요즘 다들 바빠 만나질 못했어서 오랜만에 만나니 좋아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신나게 놀며 달린 끝에 숙소에 도착을 했고 짐을 간단히 풀고 근처 관광지를 먼저 둘러보고 들어와서 온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들은 너무 좋다며 신이 났어요. 우리도 술 깰 겸 관광지 구경을 하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즐거웠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역시나 걱정했던 박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고 박씨 아내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아내를 비롯해 다른 아내들이 박씨 아내를 챙기며 같이 사진도 찍고 꽃구경도 하면서 기분이 좀 풀리는 듯해 보였습니다. 둘러보며 술 좀 깨고 들어와 온천을 즐겼어요. 박씨도 차 안에서 자고 술이 좀 깼는지 온천을 하겠다며 같이 갔습니다. 뜨끈하니 찌뿌둥한 몸이 싹 풀리면서 좋았어요. 온천을 즐기고 나와 저녁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숙소 앞에 야외 바베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박씨는 역시나 나오자마자 또 술을 혼자 신나게 마시더니 많이 취했고 몸도 못 가누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대며 치근덕대길래 먼저 숙소에 눕혀 재웠습니다. 안 올라간다고 버팅기며 힘들게 했는데 눕혀놓으니 코를 골고 그새 자더라고요. 매번 모임 때마다 술을 과하게 마시면 사람을 힘들게 하니 죽겠더라고요. 박씨 아내는 사람들 보기 민망하다며 진짜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박씨 욕을 엄청 했어요. 다들 분위기를 풀어보려 오랜만에 놀러와서 그러지 말고 술이나 한잔 하자며 술잔을 마주치며 술을 마셨습니다. 박씨 아내는 박씨 아내 아니랄까봐 똑같은 술고래였어요. 평소 자제하는 편인데 오늘은 기분이 많이 안 좋은지 부어라 마셔라 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고 온천을 해서 그런지 몸이 노곤노곤한 게 피곤해 먼저 올라가 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방 가서 화투 치고 온다며 신나서 화투패랑 잔돈을 챙겨 나갔어요. 그대로 잠이 들었고 한참 잠을 잔 것 같은데 뒤에서 누가 끌어안고 다리를 턱 하니 올려놓더라고요. 집사람이 들어왔나 싶었어요. 술 냄새가 많이 나긴 했는데 내 술 냄새인지 아니면 화투 친다더니 잃고 술을 많이 마시고 왔나 생각했습니다. 뒤척이며 자다 저도 아내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아내의 큰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지금 이 인간들이 뭣들 하는 거요? 뭔 일이요? 왜 그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아내는 도끼 눈을 뜨고 씩씩거리며 쳐다보고 있었고 제 옆에는 아내가 아닌 박신의 아내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미쳤지? 사람들 다 같이 놀러온 자리에서 지금 니들 뭔 짓거리를 하는겨? 아니요. 나는 당신인 줄 알았어. 그냥 나는 잠만 자고 있었다고. 이 옆에 내는 그럼 여기 왜 있는데? 나도 몰라. 자는데 들어오길래 나는 당신인 줄 알았지. 아내는 박씨 부인을 툭툭 치며 깨웠지만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이 사단에도 깨질 않더라고요. 아내도 박씨 부인 상태를 보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계속 박씨 부인을 깨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겨우 일어났고 몸을 못 가누는 박씨 부인을 둘이서 들쳐매고 박씨 옆에다 눕혔어요. 그리고 다음날 조식을 먹으면서 있는데 박씨 부부는 술이 안 깼는지 둘 다 나오질 않았고 아내는 어제 있던 일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며 두 사람은 진짜 술 못 마시게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듣던 정씨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요? 그 옆에 내가 또 그랬어? 저번에 우리 여행 갔을 때도 이 양반 옆에 술이 떡이 돼서 누워있어서 내가 한바탕 했다니까. 아주 술만 먹었다 하면 그 난리구먼. 아휴, 그때 내가 얼마나 집사람한테 욕을 한 바가지로 먹고 시달렸는지. 그래서 술 먹었다 싶으면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떨어져 있으려고 하잖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박씨 부인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식을 다 먹고 집에 갈 시간이 되니 그제서야 박씨 부부는 머리가 아픈지 머리를 부여잡고 나왔습니다. 둘 다 역시나 필름이 끊겨 어제 자기들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민폐를 끼쳤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는 길에 쩍이 들려서 해장이나 하고 가지 그래. 다들 속은 괜찮어? 박씨는 그렇게 술을 먹더니 속이 아픈지 해장을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옆에서 박씨 부인은 자기도 속 아프다고 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휴, 진상들이라고요. 어찌 되었든 다들 술을 마시긴 했으니 가는 길에 들려서 해장이나 하고 가자고 했고 해장을 하러 가서 속을 푸는 와중에도 박씨는 또 소주 한 잔 곁들여 먹더라고요. 진짜 어쩜 저렇게 점점 더 술에 빠져 사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여행을 함께 가지는 않고 가끔 저녁만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박씨 부부를 빼고 우리끼리 몰래 가고는 해요. 괜히 잘못 얽혔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나서 같이 못 다니고 있습니다. 다들 부부 동반 여행을 갈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